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턴어라운드 타임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P1부터 살펴보면요. P1은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은 작업이 제출된 시점부터 작업이 종료돼서 빠져나온 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P1의 경우는 0시간, 0.0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8까지 이제 실행을 하고 종료를 했고요. P2의 경우는 시스템으로 들어온 시간이 이제 0.4이고 0.4시간부터 8까지는 대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턴어라운드 타임 계산에서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턴어라운드 타임의 정의상 시스템에 작업이 제출된 시점부터 카운트를 하니까요. 그래서 0.4시간부터 12시간까지를 이제 의미하는 계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P3의 경우는 역시 1.0시간부터 이제 시스템에 들어왔고, 그리고 작업이 종료된 시간이 13이니까 13까지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 시간으로는 이제 얘는 8, 그리고 P2는 11.6, 그리고 P3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각각 더해서 이제 3으로 나눈 값이 바로 이 전체적인 average turnaround tim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0.53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3 문제의 A번은 이제 10.53이 답이 되겠고요.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두 번째는 이제 average turnaround time을 구하는 데 있어서 스케줄링 방식을 SJF로 바꿔서 해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SJF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수행 시간, 버스트 타임의 길이가 바로 이 SJF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스케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트 타임이 짧은 길이를 가지는 프로세스가 그 시점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프로세스로서 스케줄 받게 되겠습니다. 일단 0시간부터 살펴보시면, 겐 차트로 살펴보시면 0.0시간 입장에서는 특별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P1만 0.0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P1 프로세스가 스케줄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얘가 버스트 타임이 8이니까 8이라는 시간이 될 때까지는 현재 non preemptive scheduling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이어서 0.4시간의 P2 프로세스가 들어오고, 또 1이라고 하는 시간에 P3 프로세스가 들어오기는 하나, 특별히 스케줄러가 고려해줄 의미가 있는 이벤트는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preemptive scheduling을 가정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8시간까지 종료될 때까지는 이제 P1 프로세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CPU를 잡고 실행을 하게 되겠고, 이제 8시간이 돼서 이제 새로운 스케줄 디시전이 발생해야 되는 시점에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 Q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가 두 개인 거죠. P2와 P3 두 가지인데, 아까는 이제 FCFS 방식에 의해서 실행하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즉 P2가 우선권을 가지고 이 8이라는 시점부터 실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이 P2나 P3가 들어온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현재 우리가 채택하는 SJF 스케줄링 방법에서는 이 P2와 P3의 수행 시간, 즉 버스트 타임을 보고
누가 더 실행 시간이 짧은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3는 1이고 P2는 이제 4의 버스트 타임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스케줄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P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3가 8 시점부터 스케줄이 돼서 자신의 수행 시간인 1이라는 시간 간격 동안, 즉 8에서 9까지 이 CPU를 잡고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3의 실행이 종료되게 되니까 이 9라는 시간에 다시 스케줄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시점에 현재 남아있는 프로세스는 P2밖에 없으니까 이 남은 시간에는 다 자연스럽게 P2 프로세스가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P2 프로세스는 수행시간, 즉 버스트 타임이 4니까 9부터 4에 해당하는 수행시간 13까지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겐 차트가 완성이 됐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턴어라운드 타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 P1의 경우는 지금 역시 동일하게 0시간부터 시작해서 8초에 종료가 됐습니다. P2의 경우는 0.4시간에 진입을 해서 시스템에 제출이 돼서 시스템에서 수행을 끝나고 반환된 시각이 9가 되겠습니다. 아까 P2가 FCFS로 스케줄 했을 때는 이제 12시간에 종료가 됐는데, 지금의 경우는 9시간에 종료가 됐으니까, 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이 케이스에 한해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3 프로세스의 경우도 지금 1.0시간에 시스템에 진입을 해서 종료된 시간이 이제 13이지요. 사실 P3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FCFS로 스케줄했을 때에 비해서 특별한 개선이나 차이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턴어라운드 타임을 살펴보면 얘는 8, 얘는 12, 얘는 이제 8.4, 8.6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턴어라운드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평균을 구해 보게 되면 8 더하기 이제 8.6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리고 얘들을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 수행 시간이 에버리지 턴어라운드 타임이 약 9.53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 P1, P2, P3가 이렇게 어라이벌 해서 각각의 버스트 타임 동안 실행하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FCFS와 FCJF 알고리즘을 채택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변화, 수행시간 측면에서 약간의 개선이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FCFS가 SJF에 비해서 이제 다소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FCFS가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FCFS는 그만큼 또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쉬운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스케줄 하는데 발생하는 오버헤드, 컴플렉시티 측면에서 FCFS가 이제 SJF보다 훨씬 또 이제 비교적 심플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SJF는 이제 향후 작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사실 여기는 이제 벌스트 타임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정해진 상수값을 제공해준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떤 프로세스가 얼마나 오래 실행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6.5 문제고요. 이 경우에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얘들이 각각 이제 고유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R, 즉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인 경우는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필요로 합니까? 타임 슬라이스를 잘 정해줘야 되는 알고리즘이니까 타임 슬라이스를 과연 얼마로 정해줄 것인가에 따라서 성능이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여러 개의 스케줄 큐가 여러 개의 큐가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큐에 서로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 또 그 각 큐 간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동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연 큐를 몇 개 둘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각각의 큐에 대한 스케줄 알고리즘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각 큐들 간의 프로세스의 이동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파라미터 세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어떤 한 개의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죠. 예를 들면 FCFS는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이 퀀텀을 상당히 크게 사실상 무한대의 타임 퀀텀으로 세팅하게 되면 이 RR하고 라운드 로빈하고 FCFS는 사실 같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두 개의 스케줄 알고리즘을 놓고 그것들 간의 연관관계 또는 이제 관련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번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Priority Scheduling하고 SJF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이야기해봐라 이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Priority Scheduling 방식하고 SJF 방식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 SJF가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알고리즘인 거죠. Priority Scheduling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SJF가 특히 작업의 소요 시간, 수행 시간 측면에서만 이제 한정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Priority Scheduling이 SJF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SJF에서는 이제 가장 작은 수행 시간을 가지는 프로세스가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지는 형태로 Priority Scheduling이 약간 구체화되는 형태로 변형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B 지문에 보시면 이제 멀티레벨 피드백 큐와 FCFS의 관계도 좀 살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두 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워낙에 이제 각각의 여러 개의 큐에 대해서 각기 다른 스케줄 알고리즘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 FCFS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멀티레벨 피드백 큐의 경우에 가장 최하단 그 프로세스가 이 멀티레벨 피드백 큐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큐, 최하위 큐에 이제
주로 FCFS를 채택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the lowest level of MLFQ를 FCFS로 주로 세팅한다. 이 정도의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priority queue 그리고 FCFS 방식, priority 스케줄링과 FCFS 스케줄링의 관계는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FCFS도 일종의 priority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어떤 거로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FCFS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권이 있는 프로세스가 누군가요? 가장 먼저, 가장 first come in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죠. 그래서 FCFS에서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주냐면 가장 오래 기다린 프로세스. 가장 먼저 왔으니까 가장 오래 기다렸겠죠. 그래서 롱기스트 측면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프로세스를 이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제공하는 일종의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번에서 이제 RR 라운드 로빈하고 SJF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딱히 라운드 로빈은 이제 정해진 타임 슬라이스, 타임 퀀텀 기반으로 이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수행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SJF는 그 각 프로세스가 수행할 시간, 즉 버스트 타임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사실 없죠.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방식은 특별한 프로세스를 우선시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냥 균등하게 수행 시간을 배분하는 취지가 더 강한 스케줄 방법이기 때문에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앤서 정답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성은 없다. RR하고 SJF 사이에 관련성은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줄 알고리즘을 어떤 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특정한 프로세스를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선호하냐면 가장 최근의 과거에서 프로세스를 덜 사용한 프로세스를 선호해서 채택하는 디시전을 갖고 있는 스케줄 알고리즘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앞서 IO 바운드 잡 그리고 CPU 바운드 잡에 대한 개념을 학습을 했었는데 이 알고리즘이 IO 바운드 잡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를 먼저 물어보고 있죠. 이게 1번이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그랬을 때 CPU 바운드 프로그램은 스타빙 할 것 같은데 스타빙이면 이제 스케줄을 계속 받지 못하고 계속 굶주리는 현상이 스타빙인 거죠.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스타빙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 permanently starve 할 것 같은데 계속 영구적으로 스타빙 스케줄을 한 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여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Y를 이제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살펴보면 일단 IO 바운드 잡이 이러한 스케줄 방식에서 이제 선호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가장 최근에 CPU를 덜 사용한 프로세스를 우선해서 스케줄 해주는 방식이니까 IO 바운드 잡은 그 특성상
CPU 사용이 더 많기보다는 I/O 사용을 훨씬 더 많이 하는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I/O를 많이 하고 나서 이제 CPU를 조금 쓰고 I/O를 또 많이 하고 나서 CPU를 또 조금 쓰고 I/O를 많이 하고 CPU를 조금 쓰고 뭐 이런 현상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최근에 CPU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스케줄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시점에서 이 CPU를 다른 프로세스들 대비 CPU를 사용한 시간이 애초에 특성상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 포인트에서 따졌을 때 이 I/O 바운드 잡은 다른 프로세스들, 다른 잡들에 대해 비교해 볼 때 수행 시간, 가장 최근에 사용한 CPU 시간이 낮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이 선호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CPU를 덜 사용한 프로세스들을 선호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1번에 대한 정답은 그 정도가 되겠고,